그린지방이 오디오북. 음악계는 늘 이렇게 말한다. 참아라, 기회는 돌아온다. 하지만 그 말은 기회가 이미 정해진 사람만을 위한 문장이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입장권이었다. 나는 그 입장권을 끝내 사지 않았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 말하려 한다. 성악과에 들어갔을 때 나는 목으로 평가받을 줄 알았다. 그러나 먼저 재단된 건 나의 태도와 메모였다. 무대에 서려면 선이 필요해. 너무 각져 보여. 교수 K는 첫 레슨에서 내 얼굴을 훑으며 말했다. 노래는 들어보지도 않았다. 표정이 세면 안 돼. 부드러워야지. 관객은 편안함을 원해. 노래보다 먼저 여성으로서의 관리가 요구되었다. 그 관리에는 거절하기 어려운 초대와 애매한 술자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1학년 환영회에서 선배 H는 내 옆에 앉으며 속삭였다. 교수님 술자리인 꼭 나가. 안 나가면 기억 못해. 나는 물었다. 노래 잘하면 기억하는 거 아닌가요? 선배는 웃었다. 순진하네. 여긴 그런 곳 아니야. 교수 K는 언제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은 칭찬처럼 시작해 명령으로 끝났다. 네가 잘하는 건 알아. 근데 이 바닥은 내가 문이야. 그는 무대 기회를 사적 충성도로 배분했다. 연습실 시간표는 그의 호의로 바뀌었고 평점은 그의 기분을 닮았다. 2학년 가을, 학과 정기 공연 캐스팅이 있었다. 주역은 당연히 실력 순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명단이 나왔을 때 내 이름은 없었다. 대신 교수 K의 개인 레슨을 받는 학생 2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 명은 음정도 불안했다. 나는 교수실을 찾아갔다. 교수님, 오디션 결과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교수 K는 서류를 보며 대답했다. 너는 실력은 있는데 무대 매너가 아직이야. 조금 더 기다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요? 그제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표정이 차가워졌다. 질문이 많네. 그게 문제야. 선생이 판단하는 건데 학생이 왜 따져?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번 학기 성적 기대하지 마. 태도 점수가 있거든. 그날 이후 나는 교수 K의 수업에서 투명인간이 되었다.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다. 과제를 내도 피드백이 없었다. 연습실 예약은 계속 취소됐다. 거절한 학생은 성실하지만 팀워크가 부족한 사람으로 기록됐다. 그 기록은 조용히 따라다녔다. 오디션에서, 추천서에서, 무대 명단에서. 나는 그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문은 닫혔다. 동기 M은 늘 웃었다. 사진 속에서도 복도에서도. 그녀는 학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었다. 너는 실력파야. 근데 세상은 그런 애 안 좋아해. 처음엔 조언인 줄 알았다. 하지만 M의 말 뒤에는 늘 함정이 있었다. 3학년 봄, 시립 오페라단 오디션 공고가 떴다. M이 단톡방에 올렸다. 다들 넣자. 나도 준비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틀 뒤 M이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오디션 날짜 변경됐대. 다음 주 월요일로. 나는 그 날짜에 맞춰 연습했다. 하지만 오디션 당일 아침 다른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어디야? 오디션 오늘인데? 원래 날짜는 바뀌지 않았다. M이 거짓 정보를 준 것이었다. 나는 오디션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마감된 뒤였다. M을 추궁했다. 미안, 내가 잘못 들었나 봐. 그녀는 웃었다. 사과는 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정보를 흘리며 자신에게 유리한 시간차를 만들었다. 오디션 공지는 늦게, 합주 변경은 직전에. 중요한 마스터 클래스 정보는 특정 사람에게만. 그녀는 악하지 않았다. 그저 살아남는 법을 먼저 배웠을 뿐이다. 하지만 그 생존은 누군가의 추락 위에 세워졌다. M은 교수 K의 술자리에 빠지지 않았다. 명절마다 선물을 챙겼다. 그녀는 졸업 후 대학원 특채로 입학했다. 선배 J는 학과의 전설이었다. 콩쿠르 입상 경력, 해외 유학파, 교수들의 신임. 그는 후배들에게 친절했다. 표면적으로는. 후배들 챙기는 게 선배 역할이지. J는 종종 후배들을 불러 밥을 샀다. 조언을 해줬다. 하지만 그 조언 사이사이에 독이 있었다. 요즘 여자 성악가는 힘들어.
비주얼도 봐야 하고. 네 목소리 좋긴 한데 좀 거칠어. 여자는 부드러워야 캐스팅돼. 교수님이랑 사이 안 좋다며? 그러면 이 바닥에서 못 살아. 그는 자신이 친절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친절은 검열이었다. 여성 후배에게만 외모를 언급했고 남자 후배에게는 실력과 기회에 대해 말했다. 어느 날 제이가 연습실에 들어왔다. 나는 혼자 연습 중이었다. 열심히 하네. 근데 너 요즘 교수님한테 찍혔다며? 그런 건 아니고. 아니긴 다 알아. 솔직히 네가 너무 센 것도 있어. 이 바닥은 적당히 굽혀야 살아남아. 나는 악보를 내려놓았다. 선배, 전 그냥 노래 잘하고 싶을 뿐이에요. 제이는 웃었다. 그런 순진한 생각으로는 못 버텨. 다들 한두 번은 참아. 뭘 참으라는 건데요? 제이의 표정이 굳었다.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문제인 거야. 오페라단 오디션은 공정했다. 서류, 예선, 본선, 심사 기준표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후원자 자녀, 특정 교수 라인, 이미 단원의 재영입. 심사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질문하면 종합판단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그 종합에는 집안, 학교, 관계가 포함됐다. 4학년 겨울 나는 국립오페라단 오디션을 봤다. 3차까지 통과했다. 최종 면접에서 심사위원이 물었다. 혹시 추천인 있나요? 아니요,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다른 심사위원이 끼어들었다. 우리 단원 중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음대 교수님들 중에는요? 교수님들과는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습니다. 일주일 뒤 탈락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무대 적합도 부족이었다. 그의 합격자 명단에는 음대 교수 딸이 포함돼 있었다. 오디션에서 그녀는 가사를 틀렸다. 여성에게는 추가 기준이 있었다. 문제 일으키지 않는가. 문제란 말하는 것이었다. 질문하는 것이었다.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4학년 1학기 교수 K가 말을 불렀다. 몇 달 만이었다. 너가 대학원 가고 싶다며? 네, 교수님. 그러면 내 조교해. 학교 일 돕고 내 스케줄 관리하고. 조교는 보통 장학금과 연결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교수 K는 책상에 기대며 말했다. 내 개인 일정도 도와줘야 해. 주말에 모임 있으면 따라오고 외부 행사 가면 서포트하고. 나랑 많이 움직여야 돼. 수업 관련 업무인가요? 그것도 있고 인간번제 관리도 업무야. 이 바닥은 사람이 전부거든. 나는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장학금이 필요했다. 첫 주말 교수 K의 전화가 왔다. 저녁 모임 있어. 따라와. 중요한 사람들이야.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참석자는 교수 K, 다른 교수 2명, 그리고 재단 이사였다. 나는 유일한 학생이었다. 우리 거 학생이에요. 조교시켜보려고. 교수들이 나를 훑어봤다. 예쁘네. 목소리도 좋아요? 아직 다듬어야죠. 술이 돌기 시작했다. 교수 K가 내 잔에 술을 따랐다. 조교면 이런 자리 적응해야지. 마셔. 저 술 약한데요? 그래도 분위기는 맞춰야지. 거절하기 어려운 압력이었다. 나는 몇 모금 마셨다. 재단 이사가 물었다. 졸업하면 뭐 할 건데? 오페라단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렵지. 요즘 자리가 없어서. 교수 K가 끼어들었다. 이선님이 추천해 주시면 되죠. 그러려면 이 친구가 얼마나 성실한지 봐야지. 성실함의 기준은 모호했다. 그날 밤 나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다. 교수 K의 문자가 왔다. 오늘 고생했어. 다음 주도 부탁해. 모임은 반복됐다. 매주 토요일, 때로는 금요일 밤. 장소는 바뀌었지만 패턴은 같았다. 술, 칭찬, 요구. 우리 조교 참 착하지? 말 잘 들어요? 아직은 좀 뻣뻣해. 더 풀어져야 해. 어느 날 밤 술자리가 2차로 이어졌다. 노래방이었다. 재단 이사가 내 옆에 앉았다. 노래 한 곡 해봐. 전공자니까 잘하겠지? 나는 노래를 불렀다. 박수가 나왔다. 역시 다르네. 교수님, 이 친구 잘 키우세요? 교수 K가 웃었다. 당연하죠. 우리 과 얼굴이에요.
이사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힘들지? 음악하는 거? 괜찮습니다. 아니야, 힘들지. 다들 힘들어. 그래서 서로 도와야 해. 그의 손이 어깨에서 등으로 내려갔다. 나는 몸을 움직였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긴장 풀어. 우리 다 가족이야. 나는 화장실로 도망쳤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은 창백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교수 K의 눈치가 보였다. 3차는 단둘이었다. 교수 K가 말했다. 이사님이 너 마음에 들어해. 기회야. 무슨 기회요? 추천받을 수 있어. 이사님이 한마디면 오페라단도 문제없어. 하지만 교수님, 뭐가 문제야? 다들 이렇게 해. 네가 유난 떠는 거야. 나는 말을 잃었다. 다음 주 모임엔 꼭 나와. 이사님이 기다리실 거야. 나는 다음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교수 K에게 조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왜? 무슨 일 있어?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교수 K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너 지금 기회를 차는 거야. 다시는 안 와. 괜찮습니다. 후회할걸. 그 학기 내 학점은 C였다. 이유는 수업 태도였다. 출석은 만점이었고 과제도 다 냈지만 점수는 나오지 않았다. 졸업 연주회 심사에서 나는 떨어졌다. 같은 학년 12명 중 나만 탈락했다. 교수 K가 심사위원이었다. 실력은 충분한데 인상이 팀과 안 맞아요. 그 문장은 여성에게 자주 쓰이는 마침표다. 반박할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 나는 그 문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물었다. 무슨 일 있니? 나는 말할 수 없었다. 내가 무엇을 거절했는지, 그 대가가 무엇인지. 졸업 후 나는 계속 오디션을 봤다. 지방 오페라단, 합창단, 교회 성가대.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교수님 추천서 있나요? 없습니다. 다른 지원자 중에 추천 있는 분들이 계셔서요. 어느 오디션에서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교수 K였다. 나를 보자 그는 고개를 돌렸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마지막 오디션은 작은 시립 합창단이었다. 규모도 작고 급여도 적었지만 나는 간절했다. 예선을 통과했다. 본선에서 노래를 불렀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일, 나는 떨어졌다. 이유를 물으러 갔다. 실력은 충분했어요. 근데요, 담당자가 말을 흐렸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위에서 다른 사람 추천이 들어왔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누구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맑았다. 나는 그날 전공을 포기했다. 대기업에 들어갔다. 서류, 면접, 합격. 과정은 투명했다. 여기에는 숨겨진 추천이 없었다. 회사에서는 역할이 명확했다. 업무는 업무로 끝났다. 회식은 있었지만 강제가 아니었다. 거절해도 인사평가에 영향이 없었다. 나는 퇴근 후 회사에서의 나를 문 앞에 내려놓았다. 그건 도피가 아니라 분리였다. 생존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밤마다 목이 근질거렸다. 노래하고 싶었다. 무대가 그리웠다. 음악을 포기했지만 음악은 나를 놓지 않았다. 회사 관악 동아리 모집 공고를 봤다. 초보 환영. 나는 망설였다. 성악 전공이 관악을? 하지만 음악이 하고 싶었다. 클라리넷을 선택했다. 호흡이 비슷했다. 입문자 수업에서 나는 처음으로 다시 악기를 잡았다. 여기엔 문이 없었다. 충성도도 없었다. 대신 시간과 진심이 있었다. 동아리 단장이 물었다. 전공이세요? 비슷한 거 했어요. 실력 좋으시네요. 편하게 해요. 여긴 취미니까. 취미. 그 단어가 낯설었다. 음악은 늘 생존이었다. 평가였다. 경쟁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음악은 그냥 음악이었다. 회사 프로젝트 막판이었다. 팀장이 말했다. 요즘 다들 바쁜데 취미는 조절해야지. 야근 많을 거야. 같은 날 동아리 선배가 물었다. 연말 공연 연습 빠질 수 있지? 회사 일이 우선이니까. 나는 양쪽에서 같은 압력을 받았다. 여성은 늘 조절하라는 말을 듣는다. 일을 조절하라. 꿈을 조절하라. 목소리를 조절하라. 나는 조절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연습했다. 퇴근 후 2시간씩 개인 연습을 했다. 주말에는 합주에 참여했다. 프로젝트도 마감했다. 팀장이 물었다.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마.
무리. 여성의 노력은 늘 무리로 읽힌다. 조명이 켜졌다. 객석에는 100명이 넘는 관객이 있었다. 부모님도 와되셨다. 회사 동료들도 있었다. 곡이 시작됐다. 나는 클라리넷을 입에 댔다. 호흡을 불어넣었다. 소리가 울렸다. 나는 떨렸다. 전공 시절의 기억이 스쳤다. 교수 K의 차가운 눈빛, M의 거짓 웃음, J의 충고, 비리의 밤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여기엔 심사위원이 없었다. 평가도 없었다. 그저 음악과 나, 그리고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지막 음이 사라졌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객석을 봤다. 부모님이 눈물을 닦고 계셨다. 나도 눈물이 났다. 공연이 끝나고 화장실 칸 안에서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돌아왔기 때문에. 음악으로 돌아온 것, 내 의지로 선택한 것,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밖에서 동아리 선배가 불렀다. 뒤풀이 가요. 나는 눈물을 닦고 나갔다. 선배가 물었다. 울었어? 아니요, 렌즈 때문에. 선배는 웃었다. 거짓말. 그래도 괜찮아. 다들 첫 공연 때 울어. 어느 날 후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음대 후배였다. 선배, 조언 좀 구하고 싶어요. 교수님이 자꾸 개인 모임에 나오라고 하시는데. 나는 전화를 걸었다. 무슨 모임이야? 주말 저녁이요. 외부 인사들이랑 만난대요. 조교일이라고. 내 과거가 겹쳤다. 가지 마. 네? 근데 장학금보다 네가 중요해. 가지 마. 거절해. 그러면 그런 기회는 기회가 아니야. 후배는 울었다. 선배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교수 K의 일, 비리의 밤들, 포기한 것들. 저도 못 버텼어. 그래서 전공 접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증언해. 기록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 후배는 학교 상담센터에 신고했다. 나도 함께 증언했다. 몇 명의 다른 학생들도 나섰다.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벽은 높았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교수님은 부인하고 계십니다. 술자리는 강제가 아니었다고 하시는데요. 녹음도 없었다. 문자는 애매했다. 모임 참석은 범죄가 아니었다. 교수 K는 정직 일주일을 받았다. 그게 전부였다. 학교 측 발표문. 해당 교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교수 K는 한 학기 뒤 복귀했다.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쳤다. 여전히 심사위원이었다. 여전히 문이었다. 후배는 학교를 떠났다. 나는 직업 음악가는 아니다. 하지만 음악 없는 삶도 아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 후 연습하고 주말에 공연한다. 이 삶이 타협인지 해방인지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안다. 여성이 꿈을 놓는 이유는 재능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폭력이라는 걸. 그래서 오늘도 케이스를 연다. 손이 굳지 않게, 내가 사라지지 않게. 음악을 포기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목소리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증언한다. 이 악보 위에 남긴 손자국이 지워지지 않게.